둘, 셋. 안녕하세요, 채널꿈입니다. 네, 앞서 반포와 반포와 그다음에 반포 1단지 재건축에 따른 DH 크레스트 로또를 알아봤죠. 근데 그 단지를 보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이게 난 되게 거슬렸어. 제가 뭐야? 쟤 뭐지? 막 그러니까 이러고. 그게 그냥 지나면서 보면 안 보이거든. 왜냐면 어.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이 안 나. 근데 항공뷰로 보면 뭐야 이거 섬이야? 뭐 왜 반포 1단지 한가운데 섬처럼 건물이 남아있지? 뭐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1단지에 남겨진 섬. 아까 이제 반포 1단지 DH 클래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죠. 거기서 이제 그 정비계획도를 보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 1단지는 그렇다 치는데 블랭크가 있어 여기. 지구에 빠진 부분들. 요거는 그 1단지가 아니라는 거지. 별도의 핵지, 별도의 주구라는 이제 얘기고. 이거 뭐냐?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상하죠? 뭐지? 얘네 왜 남아있지? 보시면 얘네가 이제 이 구반포역 바로 출구 나오자마자 있어요. 있고 이게 지금 엘루체 컨벤션, 이게 예전에 웨딩홀로 썼던 거고, 반포 플라자는 이제 주민센터도 있었고 학원들, 그러니까 여기 반포 1단지 학군이 좋으니까 학원들도 있었고, 그 뒤에 보면 한신종합상가라고 해서 여기는 1층은 상가고 2층부터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한 40세대 정도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보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돼 있어. 시설로. 왜냐면 이 시대 때는 이런 판매 시설이 시장으로 하는 의무적으로 되어야 했거든. 아파트 지구들의 이런 판매 시설들은 시장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는 이런 주거 중심들 시설들이 다 5층이야. 높이 제한이 있어. 또 왜 남겨졌는가? 보면 이제 엘루체 컨벤션 같은 경우는 88년에 지었고 용적률 한 250 정도 돼요. 반포 플라자는 97년에 지었는데 용적률 300으로 지었고요. 이미 높네. 이미 높아요. 한신종합상가 용적 74년에 1단지 지을 때 같이 지어졌고 뭐 203%입니다. 용적률 조금 얘는 뭔가 남아있네. 진짜 와, 이런 건물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안 됐냐? 이 숫자가 문제입니다. 소유자들인가? 네, 그렇죠. 상하건축물의 구분 소유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자라고도 얘기하고 구분해서 팔잖아. 엘루체 같은 경우는 일단 구자 자체는 598구자라고 하고 소유자가 이제 중복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460명의 소유자가 있다 그러고, 반포 플라자는 내가 소유자는 못 찾았어.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 281호 상가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지. 한신종합상가도 주택이 40호고 상가가 118호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상가 하나하나가 되게 작고, 그리고 모르겠어. 이게 그 상가 쪼개기가 들어간 건지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굉장히 소유자가 많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1단지 재건축할 때 끼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근데 1단지 입장에서는 저 조그만 거 하나 들어오는데 400명, 500명 소유자가 막 몇백 명이 들어오는 안 된다 이거는. 왜냐면 당연히 조합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자기들의 프리미엄이 뺏기는 것 같아. 한신종합상가를 보면 원래는 한신종합상가에서도 반포 1단지 재건축 편입을 시도했어. 2022년이었나? 그때 2024년 마지막에 이때도 했었고, 그때 이제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한영기 조합장, 이게 아크로 리버파크의 조합장이셨어. 그래서 그 아크로 리버파크를 성공시키고 재건축의 신이라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베일리에서도 이제 부조합장 뭐 이렇게 좀 관여를 하셨고, 그리고 온갖 지금 재건축 단지들에서 뭔가 선생님으로 오셔서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이분을 내세워서 그 1단지에 편입을 시도했지, 한신종합상가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회가 2024년 3월 24일에 있었거든. 23일에. 근데 그게 무산이 됐어. 반포 1단지에서 NO! 한 거거든. 그게 재밌는 게, 이 조합에서 보낸 이 공문을 보면 23일에 너희들이 설명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는 편입할 계획이 없어.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날 22일부로 착공 승인을 받았는데 니네를 편입하는 순간 늦어지고 한 달에 200억이야. 싫어. 우리 갈게 그냥.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구두상으로는 이게 한신종합 상가에서 이 1단지랑 얘기할 때 동의 뭐 어느 정도 받아오면 뭐 보겠다 이 정도 얘기가 있었나 봐. 근데 이제 말을 바꿨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갈등이 많았고, 한영기 저분도 안 빠지겠다 이제 바뀌고 나서 한 상황이야.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서초구청한테 흔들려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세워라. 서초구청 이러다 다 죽는다. 옆에 공사하고 있는데 흔들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어떻게 해줘. 해줘.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가 엘루체, 여기가 반포프라자. 얘네들은 붙어 있죠. 한신종합상가는 도로로 갈라져 있는데 이 둘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통합 계획에 대한 얘기가 항상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엘루체와 반포프라자 역세권 활성화사 합동 설명회가 재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검토를 했었네 역세권 네. 활성화 사업으로. 그리고 이게 제가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시네. 네. 아니, 하여튼 이것도 사연이 많은데 되게 당황했어. 나 이런 건지 몰랐거든. 그냥 가서. 아니, 어디 예시장 살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예시장이야. 여기가 예시장이야. 이 장소가 예시장이야, 지금. 네. 근데 여기서 하고 있고, 주민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 굉장히 뜨거웠고, 문제는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 이게 뭔지 알아? 아까 이쪽은 이제 엘루체, 이쪽은 반포프라자. 아니,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두 집단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야. 처음에. 이게 무슨 축구 경기장 같은데. 그래서 가서 되게 당황했어. 이 분위기가 너무 쉽지 않겠는데. 어떻게 처음에?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이 지분도 다르고 소유자 숫자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내 이익이 침해받긴 싫은. 그렇지. 싫으시겠지. 그러니까 눈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한. 하지만 같이 가는 게 맞긴 할 텐데라는 암묵적인 공감대는 있는. 있었고. 그런 상황이. 근데 생활성화사업 뭐 저희 영상에도 있지만 그 현재 용도 지역을 높여서 그 절반은 민간이 쓰고 절반은 이제 기부 찬납하면은 그래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거잖아. 역세권 등에 해당할 때. 용도적으로 올려주는 게 이제 그렇죠. 가장 큰. 현재가 여기 3종이고 원래는 원래 여기가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휴대가 준주거야. 근데 뭐 지금은 그거를 개선해서 상업 지역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제도화 되는지 모르겠네. 사실상 아파트 지구는 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근데 아파트 지구에서의 그 제한은 있었는데 지구 단위로 전환됐지만 하여튼 뭐 디테일한 얘기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업조닝을 해가지고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소유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동의하려면 계획 이득이 많아야 된다라는 요구였던 거지. 그래서 뭐 다양한 요구들 기준들은 다 충족하는데 문제는 아까 봤듯이 시설. 도시계획 시설 시장이야. 시장을 폐지해야 돼. 이거에 대한 공공기관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게 이 구분 집합건축물이잖아, 집합상가잖아. 이거에 대해서 5분의 4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5분의 1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있어. 이 집합건축물법상 건물 단위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100% 동의는 아니어도 된다. 80%의 동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아까 시장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때 공공기획률이야. 서울시가 2022년에 만든 룰인데 그 시장의 면적이 3,000 미만이면 5%만 내. 3,000에서 5,000이면 10%만 내고 5,000 이상이면 20%. 그래서 35까지. 근데 20%로 보면 돼. 20%로 내면 된다라고 차등한 거지. 뭐 이렇게 보면 그럴 듯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해. 그래서 아까 엘루체가 2,500이란 말이야. 면적이. 얘는 5%만 내면 돼. 반포프라자는 3,200이야. 얘는 10%로 내면 돼. 그치. 근데 둘이 같이 해? 둘 다 20% 내는 거야. 둘 다? 둘 다. 그렇지. 전체가 20. 전체 20이니까. 그러니까 엘루체 입장에서는 통합하면 내가 공공기획 15%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포 입장에서도 10%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게 싹 식어버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남아있는 상태다.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잖아. 따로따로 해도 되지. 근데 뭔가 이게 그 지하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뭐 규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원래 있었던 이유가 그치. 검토해보면 당연히 같이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소유자는 너무 많고 의견이 지금 하나로 모이지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까지 이제 저 섬처럼 남아있던 그렇지. 새 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반포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이쪽은 다 재건축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이쪽도 그 재건축을 거의 추진하고 있고 남아있는 거는 이 신반포 2단지 그다음에 신반포 4단지 그다음에 이쪽에 일부 단지들이 남아있어. 여기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쪽 1단지 쪽은 재건축이 완료될 거고 아마 하여튼 뭐 2010년 안에는 뭔가 다 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남아있는 블랭크가 이제 이 고속터미널이지. 이 많은 단지들 중에 어쨌든 다 재건축이 된다 해도 가장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GH 크레스트야. 그래서 여기가 당분간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고터랑 반포자이가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자이가 다시 재건축되지 않는 이상 그러지 않을까. 앞으로 몇십 년을 하겠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늦게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왕자의 자리를 오래 지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터 어떻게 될까요? 고터 센트럴시티가 저기 지금 신세계가 가지고 있잖아. 원래 그게 소유자가 3명이었거든. 맞아. 고터와 그러니까 그 신세계 백화점과 메리어트 호텔과 그다음에 서울 고속터미널 3개가 주체가 다 달랐어. 근데 신세계가 이거 하나씩 사가지고 다 샀거든. 그래서 이제 다 소유자가 신세계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복합 개발할 거냐 이전할 거냐 막 엄청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런 걸로 결론을 냈고 작년 말에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해서 현재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해. 그것 때문에 지금 관련 규정을 서울시는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터가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는 순간 이 주변 지역과의 관계나 이거의 어떤 공간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상하고 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박차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저 버스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 지하로 지하로. 그렇죠. 이제 할 거고 그 이제 상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적극적인 구상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하가 여기가 엄청 촘촘하게 지금 다 돼 있어. 이쪽 부분도 여기까지 이쪽으로는 거의 건들지 못할 거고 이쪽 지하를 많이 활용하겠지. 그죠. 자기 부지 내에 지하로 활용하겠지. 그래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반포의 미래는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반포편 3편에 대해서 알아봤고 더 할 얘기들이 더 있는데 뭐 그건 상황을 봐서 뭐 추가편을 만들지는 좀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